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고 치면 정지한 물체와의 차이점이 운동하는 물체는 빠방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빠방이라는 운동 상태는 변해 안 변해? 아,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잖아. 그죠? 네.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고요.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뭐야? 운동 상태는 뭐 때문에 바뀌어? 네. 바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힘 때문에 변하잖아. 그러면 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힘과 운동 상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은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했다면 힘 받은 게 맞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은 뭐니? 라고 하면 힘의 정체가 뭔데? 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가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오른쪽으로 10N의 힘 받아. 왼쪽으로 10N의 힘 받아.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됐어. 그러면 실제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낱낱이의 힘이 아니고 그 물체가 받은 전체 힘의 합력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거 작용점 있잖아요. 네. 저 원래 가운데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쪽에 물체를 여기를 당겼는데? 나는 여기를 당겼는데? 힘을 준 지점에다가 정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체한테 하나의 물체한테 힘을 줬어. 자, 힘을 줬을 때요.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그냥 낱낱의 힘이 아니고 그 물체가 받은 전체 합력이라고 하면 이 힘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힘이라고 하는 거고요. 합력을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알짜 힘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힘이라는 건 사실은 알짜 힘을 그냥 힘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알짜 힘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알짜 힘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 구하는 방법 아까 너네가 먼저 궁금하다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면 그 물체가 어디로 얼마만큼 변할지는 예측이 가능해. 근데 하나의 물체에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거든요. 그 동시에 작용할 때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힘을 합성한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낱낱의 힘을 실제로 더하는 게 힘을 구하는 거야. 반대 방향일 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알짜 힘을 구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땐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진짜 힘의 방향, 알짜 힘 방향이고 크기야 라고 얘기했어. 됐어. 그 중에서 물리 원 수준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두 힘이 직각을 이루는 피타를 이용해서 합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걸 벗어난다면 이 각도가 x축으로부터 세타만큼 합력과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된다면 이 힘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이거 이제 물을 수준, 고급 물리, 일반 물리 수준이야. 대학 물리. 근데 한번 들어두고 그냥 버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낸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이 자체가 작은 직각 삼각형이자 이 자체가 커다란 직각 삼각형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력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야. 맞아? 그랬을 때요.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걸 B, 요걸 C라고 하면 A의 길이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돼.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거 이용하겠다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F1이에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있기 때문에 요 각도가 얼마냐면 요 각도가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요 각도가 세타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F1 코사인 세타고요. 요 길이는 F1 사인 세타예요. 이런 수업은 단과에서 물리원 하는 애들한테 절대 할 수 없죠. 이런 수업하면 애들이 다 튀어나갑니다. 너네는 이제 수능 문제를 풀겠다는 위주로 여기 앉아있으니까 해봐 드리는 거야. 근데 제 학생들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보면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얘는 F2에다가 요거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전체에 해당되는 F의 값은 사실은 루트 F1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F2 더하기 F1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정리하시면 내가 구할 요는 진짜 힘이 나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정리하시면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구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식은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영재반 애들한테 영재 수업을 한다든가 또는 올림 수업을 할 때 보여주는 거고 혹시나 돼서 네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린 거고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두 힘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게끔 해가지고 기타 써서 해결하는 문제들까지만 나온다. 그래도 대단히 훌륭하다. 됐어? 요 정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더하면 합력이 나오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빼서 합력을 구하는 거고요.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대각선의 길이로 우리가 합력을 구해 라는 것들로 기억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요. 이런 식으로 3N이라는 힘이 있고 4N이라는 힘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 7N의 힘입니다. 최소의 힘은 얘네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1N의 힘이라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이 사이의 힘의 크기를 만들어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됐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합력이 만들어져 그 합력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해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요. 과천에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과천에 과천여고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합력을 구하는 걸 모른다는 걸 걔네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합력도 구해서 배워야 아는구나 라고 해서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20N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10N이 작용하는데 이걸 30N으로 보는 황당한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보시고 그 알짜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실제로 변화시킨다. 됐어. 그래서 그 알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는 건 대충은 알았다면 그러면 알짜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거야. 근데 어떤 애가요? 됐죠?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긴 하는데 10의 빠르기가 돼서 빠르기만 증가했어. 얘는 힘을 받은 건 맞습니까? 빠르기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힘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힘을 받았을까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증가했어? 힘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뀝니다. 맞죠?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나중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1의 빠르기로 가요.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빠르기만 줄었다는 겁니다. 이건 힘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받을 때만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근데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잠시 후에는 아래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뀐 겁니다. 어떻게 힘 받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될까요? 대표적으로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으로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빠르긴 안 되고 원운동 같은 등속 원운동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등속 원운동이 그런데 그럼 어쨌든 얘는 방향을 바꿨다는 거잖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무조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알짜힘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 알짜힘을 어떻게 받았을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는 안 건드리고 방향만 바꿀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머님들이 이제 물리 원은 시험을 안 보고 통합과학만 시험을 봐서 물리 문제가 엄청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통합과학을 넘겨보시면 물리 원에서 배우지 않는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물도 내용이거든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셔야죠. 이제 수능에서 나온다면 개념만으로 물어보진 않겠죠. 그동안 통합과학에서는 수능하고 상관없으니까 개념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니 계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변별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기 위해서도 힘을 받는데 어떻게 힘을 주면 방향만 틀 수 있냐?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뺑글뺑글 돌리는 이 등속 원운동은요. 항상 그 지점에서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과 무조건 90도 되는 원의 중심 방향의 힘작용에 라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죠. 3단원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런가 하면 포물선 운동 아세요? 얘는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 방향으로 10으로 가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어? 이건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닌 나머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합해서 우리는 나란한 방향이라고 불러요. 나란한 방향도 아니고 수직한 방향도 아닌 나머지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을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변화시킬 때 뭘 변화시킬지를 보고 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되는 효과가 결정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요.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힘이 어떤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힘과 운동 상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고요.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성 법칙이라는 제1법칙이 있고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 법칙이 뭐냐? 이 작용만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 법칙이 뭐냐? 가속법.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3 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거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관성 법칙은 뭘 얘기해? 가속도 법칙은 뭐야? 작용, 반작용은 뭐야? 근데 수능에서 킬러문항은 얘로 나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요. 물리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얘입니다. 이거죠.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A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이건 가속도 법칙이 아니고 가속도는 이거야 라는 가속도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km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다가 1초가 지났더니 얘는 빠르기가 4 됐어.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가속도 정의에 집어넣으시면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2 증가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에 가속도의 크기는 2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똑같이 2km짜리 물체가 있고요. 똑같이 2의 빠르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같은 곳에. 그럼 1초가 지나면 얘는 빠르기가 무조건 4가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얘는 빠르기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 경우의 가속도는 얼마냐? 이 경우의 가속도는 4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속도가 2야, 4야 이거
뭘 생각했냐면 근데 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 도대체? 그걸 설명한 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 이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가속도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가속도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가해진 힘이 다 그렇죠. 가해주는 힘이 달라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얘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게만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겠죠? 그랬을 때 이때 준 힘의 크기가 4N이라면 이때 준 힘의 크기는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8m. 네, 8N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뭐가 다른지를 미친 듯이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힘의 크기가 달랐구나. 힘의 크기가 2배가 되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힘이고요. 힘과 가속도가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다. 이걸 알아낸 사람이야. 그리고 나면 욕심이 생기죠.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온리 힘이야? 아니라.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가 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얘하고 똑같은 4N의 힘을 4kg짜리한테 준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이 2가 나왔어야지. 근데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나오는지 1 나와요. 그래서 얘는 1초가 지났을 때 얘 빠르기가 2였더라도 1초가 지나면 빠르기가 4가 아니고 3밖에 안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또 있다. 뭐냐? 얘는 질량에 의해서도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진다. 근데 질량과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됐어요? 그럼 또 다른 요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요소들 중에 가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얘는 M분의 F다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 비례한다는 거는 A는 뭐 상수가 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례상수요? 네. 여기에서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애를 사실은 F는 MA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상수가 이런 거죠. 힘을 만든 그 계기가 가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례상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야 라고 하는 게 된 거고 이거를 우리는 다시 쓰면 F는 MA야 라고 하는 얘를 다른 말로 운동방정식 되겠냐. 그러면서 아까 물어봤으니까 인류tun이라는 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1kg짜리 물체의 속도 변화를 1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 이게 인류tun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비례상수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 크기가 질량과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가속도 법칙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질량과 힘이네. 그러니 질량이 일정한데 내가 만약에 힘을 크게 줘. 그럼 당연히 가속도는 크게 생겨. 힘을 조금 줘. 그래도 가속도는 조금이라도 생겨. 그러면 힘을 안 주면 가속도라고 하는 변화량은 생길 수가 없어. 그럼 변화량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뭐야?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설명하는 게 뭐니? 관성법칙이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관성법칙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알짜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면 어떤 힘도 안 받으면 처음에 그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겨. 이걸 우리는 정지 관성이라고 할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내가 버스 안에 멈춰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면 나는 정지하려는 정지 관성 때문에 내 몸이 어디로 쏠린다고요? 뒤로 쏠린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버스에 우리 4명이 앉아있다고 쳐봐. 우리 4명한테 나타나는 정지 관성이 크게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이거 달라요. 그러면 정지 관성이 바로 뭘 얘기한다? 이 정지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질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요, 정지 관성의 크기예요. 이 정지 관성은요, 중력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물체의 질량을 재나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물체의 질량을 재나 똑같은 크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야 라고 배웠어요. 왜? 질량이라는 건 중력의 크기가 아니고 정지관성의 크기입니다. 됐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관성의 크기는 바로 질량이라서 이렇게 똑같은 얼음판에요.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가 앉아있어. 20kg짜리 유치원생이 앉아있어. 얘네들의 정지관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지관성을 깨고 얘를 움직이려도 얘네들을 밀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유치원생은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움직이지만 강호동 아저씨는 그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정지관성력이 달라서. 됐어? 이런 얘기다. 자, 그런가 하면 물체가 멈춰있지 않고 만약에 가고 있어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 있어.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어.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한테는 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에 빠르기로 갈 거야. 나 안 바뀔 거야. 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얘도 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다. 이걸 운동 관성이라고 해. 그러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에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니 안 멈추니? 안 멈추고 미끄러지거든요. 속도가 더 빠르면 더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왜? 운동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정지하려고 할 때 미끄러지는 거리로 나타나.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으니까 운동 관성의 크기도 물질마다 다 다르겠죠? 이 운동 관성의 크기는 뭐예요? 정지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야. 운동 관성의 크기는? 질량? 이게 운동량 구하는 식 알죠? 뭡니까? MVP. 알겠어? 그래서 운동량 구할 때는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돼 라고 하는 이게 운동관성의 크기라고요. 운동량이. 알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그 관성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외부에서 어떤 알지힘도 안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작용 반작용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운 적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만 내면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봐 드리고 있어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요. 이 단어는 안 썼지만 이미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됐죠?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쌍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이 뜻이잖아요. 그 두 개의 힘 중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힘은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뿐이야. 됐어? 그러니 늘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하는 말은 칠판을 손바닥이 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첫 번째 F1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이런 작용이 있다면 이 순간에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반작용이라는 힘 F2가 같이 생겨요. 그 반작용의 힘 불러봐. 뭐야? 칠판이 손들이. 그렇죠. 목적어와 주어의 위치만 바뀌면 돼요. 뒤는 그대로 가셔야 되고 새로운 단어 절대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작용은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친다. 이 힘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보기 좋게 우리는 화살표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F1 손이 칠판을 친다. 이 화살표 어떻게 그리니? 여기다가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니? 화살표는 작용점, 방향, 크기가 거든요. 그럼 일단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손에다 찍어요? 칠판에 찍어요? 손이요. 손이요? 칠판이요. 작용점은요. 여기에 힘이 작용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이 힘은 어디에 작용한 거야? 칠판에 작용한 힘이거든요. 손이 칠판을 쳤거든요. 그 힘 때문에 칠판이 밀리든지 하는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칠판에다 작용점 찍어서 손이 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F1의 힘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F1의 힘이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요. 이 얘기 없거든요.
됐어. 그러면 F2라고 하는 칠판이 손을 쳤어. 그럼 힘이 작용한 곳이 손이야. 됐어. 그래서 손에다가 자극 좀 찍어서 이렇게 밀면 이게 F2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작용 반작용의 이 두 힘은 반드시 동시에 생기는데 이 힘은요. 반드시 힘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예외라는 건 없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반대다. 됐습니까? 이 힘이에요. 이 힘이에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다. 그러면 얘 합력은 얼마니? 합력이요? 네. 0이요. 0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합력이라는 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만 합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라는 물체, 같은 물체 이쪽으로도 10N, 이쪽으로도 10N 이렇게 작용해야 알자 힘이 0을 만드는 두 힘이다. 됐어? 알자 힘은 0을 만드는 두 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니? 왜 들은 적 있어? 이 힘의 관계를 뭐라고 하니?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입니다. 같은 물체에 작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합력을 절대 구할 수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요. 칠판이 받은 합력은 10이고요. 손이 받은 힘은 1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합성할 수 없다라고. 알겠어? 합성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만 합력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랬을 때 합력을 구했을 때 0을 만드는 이 힘은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다. 작용 반작용 아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합력이 얼마니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 0이에요. 라는 얘기해요. 자, 이거 가지고요. 맨날 나오는 그 그림이 뭐냐면 지구에 책상이 있고요. 안 배운 거 같지만 배웠죠. 아, 그쵸. 그 아이가 뭔데요? 여기에 뭐 있어요? 꽃병이요. 이거 전 세계 고등학교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병아, 꽃병이 받은 합력은 얼마니? 합력. 지금 꽃병이 받고 있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야 정지 상태죠. 그러면 꽃병이 받고 있는 합력이 0인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이 꽃병이 뭘 받습니까? 중력. 그 중력을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중력은 뭐예요? 누가?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할게요. 이게 꽃병이 받는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힘에 뭐가 있다고요? 반작용이 있다고요. 됐어. 모든 힘은 반작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의 반작용은 뭐니? 뭐예요? 꽃병을 지고. 꽃병이 꽃병이. 누구를? 지구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힘의 반작용은 꽃병이 지구를 16N의 힘으로 당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화살표로 표현해볼게요. 첫 번째 요 힘은 화살표로 표현하면 어디에 작용 좀 찍어요? 어디에 작용 좀 찍어요? 그거는 꽃병에다. 맞아요. 힘을 받은 물체한테 찍는다고요. 목적어한테 찍는다고요. 됐어? 그래서 꽃병에 작용점 찍어서 지구가 당기니까 이 방향으로 F1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F2는요. 지구가 힘을 받는 거니까 저기 밑에 있는 지구한테 이렇게 그려야 이게 F2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꽃병을 당겼으니까 말 잘 듣는 꽃병은 지구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려고요. 그 밑에 있는 책상을 쿵 하고 누르겠죠. 나 내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꽃병이 책상을 16N의 힘으로 누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힘에도 반작용이 생겨요. 됐어? 이 힘에도 반작용이 생기는데 이게 F4. 누가? 책상이 꽃병을 16N의 힘으로 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힘도 눈에 보이게끔 화살표를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이 힘에서 힘을 받는 거 목적어 책상이라 그랬으니까 책상에다 작용 좀 찍어서 누르는 이 방향으로 보시면 이게 F3예요.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요 라고 합니다. 책상이 꽃병을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게 꽃병이니까 꽃병에다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F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나의 주인공은 꽃병이니까 꽃병만 보세요. 작용점 몇 개 있습니까? 작용점이 2개 찍혔죠. 얘네들끼리 합력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합력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꽃병이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꽃병은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과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멋진 말로 수직항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병의 중력과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을 만들어서 정지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블라블라 쓴 건 어느 시험지도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해석한 거죠. 해석본. 실제로 시험지에는 이 그림밖에 없어요. 화살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각각의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해석해 놓으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요. F1과 F4가 작용 반작용의 부위입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작용 반작용의 두임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편하게 같은 색깔 화살표로 칠하는 길이가 작용 반작용이고요. 작용 반작용의 두임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합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은 작용 반작용이 아닙니다. 이건 힘의 평형 관계의 두임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화살표의 위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힘들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 레벨 1 시우는 한 번 더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면에요. 질량이라는 두 물체를 이렇게 접촉시켜놨어요. A라고 하는 아이가 2kg고요. B라고 하는 아이가 1kg라고 치자. 바닥에 말차는 없고요. 내가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30N의 힘으로 밀었다라고 치자. 그랬더니 마찰이 없기 때문에 밀립니다. 간다고요. 됐죠?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가속도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된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내가 민 그 힘이 알자 힘으로 작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긴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가속도나 알자 힘을 그 힘으로 움직인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30N의 힘으로 3kg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얘 가속도는 10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나 물어볼게. 이 10이라는 가속도는 A의 가속도니 B의 가속도니 둘의 가속도로 합한 값이니?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는 둘 다 10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이 가속도가요. 바로 A와 B의 각각의 가속도가 1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 10이라는 가속도로 B도 10이라는 같은 가속도로 가요. 이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속도를 B가 갖는다는 건 B도 뭐 받았다는 얘기야? 힘 받았다는 얘기야. 내가 B를 민 적이 없는데 B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힘이 얼마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 얘기를 해석하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운동할 때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알자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각각이 쓴 알자 힘이 얼마인지 구해줘? 이거 운동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F는 MA. 그러니까 A 혼자서 쓴 알자 힘을 구하고 싶으면 A만의 질량에 A만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 B 혼자서 쓴 알자 힘을 구하고 싶으면 B만의 질량에 B만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거든요. A는 2kg고요. 가속도 10이니까 A 혼자서 쓴 힘은 30 중에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B 혼자서 쓴 힘은요. 30 중에서 10이라는 힘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쓴 힘을 더하면 알자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야. 근데 그럼 내가 준 힘으로 둘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힘을 나눠서 쓴 거 이해. 인정해. 근데 왜 힘을 배분하는 기준이 됐어? 20과 10이야. 15, 15는 안 돼? 힘을 배분할 때 기준이 뭐였어? 질량이죠. 어차피 가속도는 같아야 되니까 물체의 질량이 힘을 배분하는 기준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2kg와 1kg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힘을 2대1로 나눴겠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얘 혼자 쓴 알자 힘이 20N이면 10N이겠네? 이게 이제 납득이 됐어야 돼.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해야 되는 다섯 번째는 뭐야? 내가 힘을 B한테 직접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B가 힘을 받았대. 그럼 B는 누구로부터 힘 받았니? A로부터. 네. 사람이 A를 30N의 힘으로 밀어서요. A가 가려고 했더니 앞에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A가 B를 민 겁니다. 얼마의 힘으로? 30. 아니요. 10N의 힘으로 민 거예요. 10N의 힘으로 밀어서 B가 10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힘에 뭐가 생긴다고요? 반작용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B가 A를 같은 크기의 힘 10N의 힘으로 밀었겠죠. 그러니 A가 받은 알자 힘이 얼마가 되는 거니? 2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힘들이 분배된다라는 겁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이해했다라고 했으니까 교훈아, 그러면 저 레벨 1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2kg와 1kg가 있는데 이쪽 방향에서 30N의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똑같습니다. 30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1번부터 서로 주고받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 여기가 10N이라고 했잖아. 자, 5번까지 중에서 이 경우에 달라지는 게 있니? B가 A가 B한테서 힘 받는 거. 몇 번이 바뀌어요? 5번에 해당되는 값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서 밀어도 얘네들을 운동시키는 진짜 힘은 30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가 질량이 3kg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10인 것도 맞고요. 알짜 힘을 질량 비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얘 혼자 스님이 20N이고 얘가 스님이 10N인 것도 맞습니다. 여전합니다. 근데 A와 B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이 힘 있잖아요. 네, 라고 하는 5번째 작용 반작용의 이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얼마로? 마이너스. 이게 얼마나? 20N의 힘으로 바뀝니다. 실제로요. 사람이 B를 밉니다. 30N의 힘으로 밀죠. 그러면 B가 가려고 했더니 앞에 커다란 등치에 허물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B가요 A라는 아이를 밀어준 거죠. 얼마? 20N의 힘으로 민 거죠. 그러니까 얘가 20이라는 힘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힘에 뭐가 생겨요? 반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A가 B를 20이라는 힘으로 거꾸로 밉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민 힘 30에다가 A가 민 힘 20을 합성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왼쪽으로 16N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고하셔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수능에서 가장 심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되겠어? 자, 선생님이요. 넘기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라고 했더니요. 얘는 정말 병신입니다. 자, 주세요. 자, 선생님이요. 일반적으로 애들한테 넘겨 그러면 쉬우에 어떻게 해? 이거 시험지야. 넘겨. 어떻게 해? 네. 요대로 멈추시면. 넘기라고 할 때요. 자기 거 일단 밑장 빼고 넘겨요. 이 넘어가는 이 힘이 작은 반작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은 맨 처음에 얘한테 힘 줘요. 그러면 얘가 자기가 필요한 힘 먼저 밑장 뺍니다. 얼마? 20 뺍니다. 그리고 건너가죠. 얼마? 10. 이게 작용 반작용의 힘이야. 이쪽에다가 힘 줘요. 그러면 B가 먼저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힘을 먼저 밑장 빼고 건네준다고요. 그게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건너가는 힘이라는 건 일단 내가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 건네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자, 레벨 2라고 하는 두 번째 유형은요. 똑같이 2kg와 1kg가 있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게 할 건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실로 이렇게 묶잖아. 그래서 이 실에는 장력이라는 힘에 걸린다 배웠잖아. 됐죠? 그러면 봐.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이번에 이쪽에서 30N의 힘을 생길게. 그럼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니? 이 실에 왜 힘이 걸려야 되니? 이 얘기잖아. 아까처럼 붙어있을 때는 A와 B가 서로 직접 밀어. 근데 이때는 직접 밀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실을 통해서 A한테 또는 B한테 힘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실이라는 건 단지 힘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만 하는 거지 실 때문에 힘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된다고. 그럼 봐. 30N의 힘을 줬어. 근데 얘가 2kg고 1kg야. 그럼 힘을 배분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 질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20N의 힘을 써야 되고 얘가 10N의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직접 받은 B가 자기 힘 먼저 밑장 빼고 건네준다고.
그러니까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 얼마? 20. 네, 20이라고. B가 C를 통해 A를 당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붙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붙어 있을 때가 한 번에 20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이렇게 20을 줄 때 계속 이렇게 0.1씩 계속 줘가지고 20이 되는 거예요. 힘이 누적해서 주는 거냐? 한 번에 20이 가는 거냐? 네. 한 번에 20이 가는 거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변화량이 커지는 거죠. 그게 충격량이죠. FT. 20이라는 힘을 1초 동안에 줄 거냐? 20이라는 힘을 10초 동안에 줄 거냐? 맞죠? 그거에 따라 총 변화량이 달라지는 거야. 됐어? 네. 20이라는 힘을 1초라는 시간 동안 계속 준 거예요. 20이라는 힘을 10초라는 시간 동안 계속 준 겁니다. 됐어? 10초 동안에 준 힘을 다 합해서 20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알겠어? 네. 매 순간 20이라는 힘이 건너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총 변화량이 20만큼이고요. 얘는 총 변화량을 200만큼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게 바로 충격량의 정체죠. 그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장력이 20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니? 그럼 교훈아, 이쪽에 있는 30m에 그럼 이 실의 장력은 변하니 안 변하니? 이 실의 장력 얼마나? 이쪽에서 땡기면 여기 힘 없어? 네, 당연히 10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는요. 복잡한 게 아니고 네가 이해를 덜한 거야. 작용반작용의 힘은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이 새끼만 병신이죠. 지꺼 일단 밑장 빼! 그래놓고 건네주는 게 본능이야. 알겠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 먼저 빼고 나머지가 실을 통해서 건너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 하나 물어볼게. 이 실이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야. 한 가닥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힘은 부위하고 상관없이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다 어떤 부위니? 각 부위있어. 됐어? 그러니 A가 C를 당기는 힘을 물어보던 C이 B를 당기는 힘을 물어보던 B가 C를 당기는 힘을 물어보던 C이 A를 당기는 힘을 물어보던 같은 가닥의 실이라면 그 힘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통칭해서 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레벨 3요. 세 번째 난이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 이 새끼가요, 얼마냐면 3kg고요. 얘가 얼마냐면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치자. A, B, 여기가 땅바닥. 그러니까 책상면 위에 그 정도를 통해서 A, B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자, A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은 없고요. 손을 받치고 있다가 서서히 치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끌려가는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냐? 장력이요? 이게 결국은 문제야. 고등학교 내신 문제야.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5단계의 생각을 걸쳐가는 거야. 일단은 이 물체가 움직인다면 알짜임이 있었겠지? 얼마야?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12 아니에요? 알짜임이 얼마? 알짜임이 얼마야? 총 전체가 네, 이 전시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얼마야? 50. 30. 왜냐면요, 이 물체에는 지금 내가 별도로 당기는 힘을 안 줬어. 근데 움직여. 누가 힘주고 있는 거야? 중력.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가요, 이 방향으로 30N의 힘을 당기고 있고 이 방향으로 20N의 힘을 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보여? 아까 그 꽃병이야. 지구가 내려오라고 당기면 얘가 책상을 누를 거고 그 책상이 반작용 위로 올리면 수직 항력이 생겨서 책상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항상 평형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알짜 힘을 못 만듭니다. 근데 얘는 바닥면이 떠받드는 힘을 못 받아요. 허공에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 항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전체의 알짜 힘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중력이 알짜 힘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알짜의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전체 가속도가 되겠죠? 이거 전체 질량이 5kg예요. 그래서 6kg. 그러면 이때요. 세 번째. A 혼자서 쓴 알짜 힘이 얼마야? B 혼자서 쓴 알짜 힘이 얼마야? 어쨌든 간에 알짜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눌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계산식에 넣어버려도 무방하잖아요. A의 질량이 2kg고 가속도가 6이니까 A의 혼자 쓰는 힘이 12N이야. 그죠? B의 질량, 가속도 곱하시면 되는데 B는 3kg고 가속도가 6이니까 B 혼자서 쓰는 힘이 18N이라고. 그러면 이때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니?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 내신은 이런 거 안 먹어. 그냥 막바로 이걸 간다고. 됐어. 그러면 봐봐. 힘을 직접 받은 건 B야. 그러니까 B가 30을 받은 것 중에 자기가 필요한 힘을 빼고 나머지를 건네준다니까. 그래서 건너가는 힘이 얼마야? 10이야. 그 10이라고 하는 장력만 받아 움직이고 있는 게 A야. 맞죠? 그러니까 A가 쓴 알자이면 그 자체가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랑 같아. 그래서 10이 6입니다. 납득이 돼. 이런 식으로요. 어떤 심한 문제가 할 때마다 뻐그덕뻐그덕 거리는 건 완벽하게 이해 안 해서 그래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은 건너가는 힘이고요. 그 건너갈 땐 내 힘 빼고 나머지 밑장 빼고 건너가는 거야. 알겠어?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요즘에 나와요.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의 식을 이렇게 연결해. A, B, C야. 3kg야. 2kg야. 1kg야.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T1,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 T2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죠. 다른 실가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요. 네, 30N의 힘으로 당겼다고 치자. T1 얼마냐? T2 얼마냐? 이거 묻겠죠. 해봐. T1이 15고 T2가 5 아니에요? T1이 얼마? 15. 15고 T2가 얼마예요? 5죠. 왜? 30이라는 힘을 3대 2대 1로 나눠야 되잖아. 됐어? 네. 그래서 얘가 쓴 힘이 얼마니? 얼마? 15. 어? 이거 15잖아. 그러면 30 중에서 일단 지힘 빼. 15. 그럼 넘어간 게 얼마야? 15야. 됐어? 그리고 얘가 써야 되는 힘이 얼마니? 10. 그러면 얘는 15 받은 것 중에 지 거 빼. 10. 그럼 넘어가는 힘이 얼마야? 5. 그래서 얘는 얼마의 힘을 쓰게 돼? 5. 됐잖아. 이 얘기야. 이걸 이쪽에서 잡아보면 달라져. 됐죠? 30 중에서 이 새끼 5 썼어. 그럼 여기 걸려있는 힘이 얼마겠어? 25야. 그 중에서 얘 10 썼어. 넘어가는 힘이 얼마야? 15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렇다니까요. 이게 작은 관점. 그것 때문에 건너가는 힘이 생겨. 자, 이게 레벨 3고요. 레벨 4가 뭐였는지 기억해봐. 작용 반작용의 문제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의 됐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유형이 뭐냐면요. 맞아요. 이렇게 고정 도르래를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매단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하이 퀄리티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레벨 4예요. 그럼 결국은 얘도요.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없는 이 문제를 묻고 싶은 거고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단계를 걸쳐가는 거야. 생각을. 자, 해 빨리. 왜 빨리? 자, 알자이 얼마로 보여? 10. 맞아요. 둘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둘 다 중력이
실제 힘으로 작용하는데 얘 20N이고 얘 30N인데 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게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이 힘이 더 크면 얘는 올라가게 되고요. 이 힘이 더 크면 얘는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두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라서 두 힘을 빼야 알자 힘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힘이 큰 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띄어요. 자, 그랬을 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그 힘으로 움직인 전체 5km 나누시면 되는 가속도가 2입니다.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알짜 힘이 얼마예요? 이거 4N이죠. 그래서 똑같이 알짜 힘을 질량 비율로 배분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6N이죠.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입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왜요? 네가 원칙을 어겼으니까. 일단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힘의 기준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30 중에서요. B가 움직이는데 지 알짜 힘 빼요. 얼마? 얼마 빼요? 6 빼요. 그리고 건너가야죠. 24N이죠. 해볼래요? 신기하죠? 살 것 같은데 24나 되면 돼요.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요. 이 새끼가 3kg이기 때문에 지구가 아래쪽으로 30N을 당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떨어지면 자유낙하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게 실이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B한테 작용합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중력과 장력 중에 누가 커? 중력이 더 커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B가 쓴 알짜 힘이 나와야죠. 그 B가 쓴 알짜 힘이 6N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24N 맞아. 이걸 얘가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력도 똑같이 24가 나와야 돼. 그러면 A 쪽에서 구해봐. A 쪽에서 구해보시면 A의 입장에서는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A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장력이 더 커서 그쪽으로 끌려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이번에 A의 알짜힘이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알짜힘이 얘가 4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이 24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 핵심은 그겁니다. 얘가 받은 원래 힘에서 알짜힘을 뺀 만큼이 건너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장력이 24N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원래 힘에서 알짜힘을 빼면 건너가는 힘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용반작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허블나게 많은데 여기는 킬로그램들이야. 다. 그래서 그걸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레벨 1, 2, 3, 4 그래서 네, 만국의 공통의 유형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넘기시면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체가 2개가 아니고 3개인 상황에서도 장력들이 움직이고 있어. 뭐 이런 얘기야. 프린트의 5페이지 보시면. 됐죠? 그래서 실제로 3개의 물체에 대해서 수능에서는 나오고 있다. 2개는 너무 간단해서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6페이지에 보시면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이 다 수능에서 나왔던 보기 유형들입니다. 선생님이 절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7번, 8번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자, 3분 주다. 3분 안에 해결. 5문제 줄 테니까 3분 안에 풀어!
희준아, 네. 내용 좀 빠르니 어떠니? 괜찮아. 괜찮아? 시원은 어때? 괜찮아? 네. 교훈아 빨라? 괜찮아? 손호연 쌤이 확실히 화가 나는 건 다르더라고. 응? 시간이 없어 빨리 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시간이 모자르냐?